이게 역대 이 정도면은 한 개인의 경제 사범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법이 지금 죄를 많이 진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정말 죄를 많이 진 거고요. 예.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공무원이 1억 이상 받게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잖아요. 그 기준이 1억이에요? 네네. 이제 특가법이 적용되는 기준인데. 그런데 이제 5천만 원이면은 3년이 넘어가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 법전에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그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양형 기준에 의하면은 5억 이상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12년 정도까지 선고를 해요. 5억.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작년에 그 정은호 그 네이처 리퍼블릭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대표가 이제 현직 부장판사에게 1억 5천 뭐 레이저로버랑 무슨 돈하고 해서 1억인가 해서 줘서 1억 5천을 이제 뇌물로 해가지고 그 부장판사님이 이제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최유정 변호사님은 이제 다른 건이고 어쨌든 그런데 김모 부장판사님이었는데 그 부장판사님 같은 경우에 판결 선고를 7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 받고요? 1억 5천 받고. 와. 그런데 정은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정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간의 차이가 엄청 나죠. 그렇죠. 공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네. 받은 사람은 1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5년 이상의 그렇죠. 징역.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할 때도 가중 처벌되게 되면 맥시멈이 7년 6개월까지 살 수 있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반란 수괴죄 뭐 플러스 뭐 뇌물죄 다 해가지고 그냥 사형이 선고된 었고요, 예전에. 깜짝이야. 그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년 선고받았어요, 뇌물 관련해가지고. 근데 물론 다 그분들은 4년을 그 다음에 받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재산은 다 추징당했지 않습니까? 예, 한 2천억씩 그 오랫동안 버티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추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이 물론 셀 수밖에 만약에 다 인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형이 세질 수밖에 없고 재산도 사실은 몰수 내지는 추징될 수밖에 없죠. 뇌물죄니까. 재산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 최순실한테 다 있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37억 원 정도라는 게 그 공시지가 플러스 그 현금이고 현재 지금 그 삼성도 자택을 원래는 내놨대요. 매물로. 근데 그걸 70억에 내놨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사실은 그거 어떻게 하세요? 살려고요? 공시지가는 25억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그 70억 정도 이제 내놨는데 그거를 박사모 회원 중에 한 분이 사실까 말까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분이 뭐 재산이 얼마가 되던 간에 그것이 만약에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역시 추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일단 그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특검은 433억, 그다음 검찰은 298억. 자, 이 중에 한 뭐 좀 다 이렇게 양보하고 한 100억 정도만 아니면 78억. 그 독일 비덱스포스에서 쏴준 78억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이니까 아까 원래 말씀드린 게 10년에서 45년 사이여야 되죠.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니까 그렇지만 한번 깎아주니까 5년에서 45년까지 사이에서 선고할 수 있는 거죠. 무기징역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근데 유기징역을 선택했다면 5년에서 45년까지 범위 내에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법원은 5억 이상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2년. 기본적으로 12년까지 할 수 있고 가중처벌하게 되면 무기징역도 선고한다. 근데 5억이 12년이면 78억만 인정해도 15배인데. 뭐 그렇게까지 이제 직접적으로는 한 200년. 그러니까 사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면요? 그렇죠. 느닷없이 사면 얘기를 왜 하세요? 방송 시청률 떨어지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너무 끝까지 몰리게 되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게 좀 고려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교수님, 이제부터 시작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다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법무부를 또 안 갔다 오거나 무상급식을 안 받아본 사람들이 이게 구속되면 다 끝난 줄 아는데 지금부터 20일 동안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기소하고 난 다음에 기소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붙인 거고 그럼 유죄냐 무죄냐 따져봐야 되거든요. 결국 뭐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건 이제 재판 가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구속 수사를 하는 거죠. 이제 구속해놓고 그렇죠. 수사를 걸쳐서 이제 재판에 가가지고 또 이제 다툼이 있거나 자기 이제 그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과정들 여기에서 이제 뭐 법리 공방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아직 좀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래도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노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영장 이제 심사를 하면서도 이제 소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죄의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그것을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또한 이제 다툼 혹은 또 그것을 이제 확인해야 하는 그 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님 그 이제 영장실질심사 할 때도 변호사가 이제 유영아, 손범규 변호사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영장실질심사 때는 유영아 변호사하고 최명성 변호사가 들어갔죠. 유영아 변호사하고 최명성 변호사. 네, 손범규 변호사는 그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옆방에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한 게 어떻게 도주하냐. 그다음에 거의 유폐되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하냐. 이 논리가 재판부에서 봤을 때 좀 허술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니 그 취미생활이 대포폰인데 아니 그 삼성동에서 나와갖고 뭐 증거인멸하려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인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중에서 뭐 도주 우려 없다 이 부분은 검찰도 인정해요. 사실은. 그럼요. 네. 직급이 높을수록 도주 우려가 없고 네. 직급이 낮은 사람은 도주 우려가 있고 직급이 높은 사람은 도주 우려가 없는 대신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높고. 직급이 낮지만 얼굴이 알려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주를 못 하겠죠.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없죠, 지금 판단이 그럼요. 되고요. 예. 그렇지만 증거의 인멸의 우려는 매우 많았죠. 매우 높죠. 그래서 예. 검찰이 어제 영장실질심사 들어가서 공격하면서 한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변호사 측에서는 우리 증거인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다. 증거를 대볼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 검찰이요? 그럼요. 뭐라고 말했냐면 검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사이에 얼마나 많은 통화가 오고 갔는지 아느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차명폰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통화 기록 같은 거 지난번 특검에서 넘겨뒀던 거 예. 그거 얘기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만들어놓은 이메일 같은 거 있지 예. 않습니까? 뭐 영재센터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도 내놓고 또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가지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그런 정황 증거들과 진술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어제 막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당신이 밖에 있으면은 증거인멸을 왜 못하겠느냐.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미르와 K재단에 돈을 낸 것이 과연 뇌물이냐 아니냐를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인데 예. 그거가 관련해서는 다른 입맞춤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다른 예. 재벌 회장들하고 입맞춤할 수 있고 변호인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무언가 부적절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특히 저렇게 본인의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게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 옳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사면 얘기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공범이 지금 10수명이 넘고 예. 여러 범죄가 얽혀설켜 했는데 사면을 그분들을 다 해요? 저도 지금 일단 대선 국면 지금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되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고 하지만 어쨌든 차기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후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형도 이제 확정이 된 후에 이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이제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에서 일종의 이제 좀 그 사회적인 압력들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다. 하나 일종의 바람의 근원지를 좀 만들어 보고 그렇죠. 싶은. 예,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도 사실은 뭐 우린 그 보수를 대표하는 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예. 마치 보수를 대표해서 촛불과 태극기를 막 대비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면론도 슬슬 이제 그런 식으로 보수는 마치 사면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 구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이다. 물론 대선 후보들은 이제 국민 통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향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논의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야기가 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사면을 논의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 기자님. 네. 그런데 지금 때려진 이제 후회스러운 측면이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율사, 법조인들 사이에서 10월, 11월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인정을 하고 1차 담화 때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 네. 인정하고 사과하고 정치적 조처를 취했으면 즉 하야에 대한 일정표를 얘기하고 네. 본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때 부인하면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좀 떼너진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예. 만약에 그때 최순실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했다면 그러면 그 이후로 뭐 이제 동정 여론 같은 게 좀 일어서 어느 정도 좀 뭐 막을 수가 있었겠죠. 아니면 뭐 예. 최소한 뭐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라도 검찰 수사나 아니면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했더라면 자기가 되게 그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에 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거를 거부를 하고 뭐 지금에 와서야 이제 뭐 민간인 신분으로서 조사를 받는다는 게 되게 그 대통령 주변의 변호사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실패를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눈을 계속 찌하게 뜨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그 표정은 뭐죠?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변호인단이 무능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분들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무능해서 그럴 수가 있고. 무능해서. 근데 누구라고 칭할 수 없지만 무능한 건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예. 유능한 변호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아하. 네. 근데 세 번째로는 유능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도 했겠지만 당사자가 말을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당사자가. 네. 예. 본인이 싫다는데 의뢰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꼬였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스텝이 많이 꼬였고 특히 이제 그 변호인단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탄핵 재판 심판할 때도 변호인단들이 그렇게 정말로 무대뽀로 무분별하게 이상한 발언하면서 나왔는데 예. 그분들이 사실은 원래는 되게 법조에서 경륜도 오래되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물론 예. 일부 안 그러신 분들도 예. 있었지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분들이 탄핵 심판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구나.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틀었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 탄핵 심판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양이 많고 할 일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일하는 변호사가 필요해요. 젊고 예를 들면 노영희 변호사라든지. 저는 뭐 많이 안 하지만 어쨌든 정말 일 많이 하는 변호사가 예. 필요한데 그 변호인단은 일 많이 하는 변호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지 서류를 만드는 변호사가 아니었다는 걸 증거를 수집하고 세 번 또 하나는 형사재판 할 때 이번에 그 검찰 조사 받을 때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좀 안 맞는 분들이 다 들어가셨더라고요. 어떤 원칙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수사받는 단계니까 예. 검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던가 검찰과 무슨 관계가 아주 있다든가 아니면 아주 정말로 형사적으로 실력이 좋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재경 전 민정수석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안 본인이 하셨잖아요. 거절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임료를 안 줬나 보다 이런 설도 있어요.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세모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탄핵 심판할 때도 전부 다 그 거의 이제 자원봉사 비슷하게 나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 주로 지불하는 분이 최순실 씨인데 감옥에 들어가서 지불이 안 된 거 아닐까요?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문제도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는 원래 돈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이다. 그게 변호사 업계 정설인데 이번 분들은 이제 열심히 일은 했는데 효과는 없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그럼 제대로 된 변호사들은 왜 거기 안 갔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있다는 교수님, 거죠. 그 소추인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이 용구 변호사, 그다음 박범계 의원.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만나 뵀더니 무슨 말씀을 하냐면 1월 초중순까지는 헌재에서 법리 싸움으로 붙으려고 하는 기미가 보였다. 그런데 그 이후로 조금 무대뽀로 나갔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게 헌법 위반한 거 맞다. 그럼 과연 탄핵될 정도의 사유냐? 라고 따졌으면 쉽지 않은 헌재 재판이었을 것이다 하면서 그쪽 변호인단의 잘못된 전략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제 그 전략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제 뇌물죄라고 하는 이제 주요 혐의가 그 과정을 보면 아까 정 기자님도 이제 뭐 말씀하시면서 대처를 잘했고 성실히 수사를 잘 받았고 그랬으면은 좀 뭔가 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었겠다 이런 뭐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법리적인 측면,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과연 전혀 달라질 수 있었을까?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의 결과다. 분명히 그런 측면은 있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막상 이제 재판이 들어가면 또 전략을 일정 정도 수정하면서
대응을 달리하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여쭙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쪽 변호인단들의 그 전략이 박 전 대통령의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실은 이제 좀 판단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아니 근데 하죠. 서면으로는 그러니까 예. 겉으로 나오는 말에는 뭐 그런 탄핵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이런 말은 별로 안 했겠지만은 예. 서면으로는 다 써서 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그게 별로 설득력 있게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 않았다. 봤을 때 혹은 그 탄핵 심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유능한 변호사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역대 이 정도면은 한 개인의 경제 사범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법이 지금 죄를 많이 진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정말 죄를 많이 진 거고요. 예. 뭐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공무원이 1억 이상 받게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잖아요. 그 기준이 1억이에요? 네네. 이제 특가법이 적용되는 기준인데 그런데 그 이제 5천만 원이면은 예, 뭐 3년이 넘어가고. 예,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 법전에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이고 예. 실질적으로 그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양형 기준에 의하면은 5억 이상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12년 정도까지 선고를 해요. 5억.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작년에 그 정은호 그 네이처 리퍼블릭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대표가 이제 현직 부장판사에게 1억 5천 뭐 레이저 로버랑 무슨 돈하고 해서 1억인가 해서 줘서 1억 5천을 이제 뇌물로 해가지고 예. 그 부장판사님이 이제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최유정. 최혜정 최혜정 변호사님은 예. 이제 다른 건이고 어쨌든 그런데 김모 부장판사님이었는데 예. 그 부장판사님 같은 경우에 판결 선고를 7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 받고요? 1억 5천 받고. 그런데 정은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정도 선고받았고, 그러든지 간에 너무 끝까지 몰리게 되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게 좀 고려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예. 거죠. 교수님, 네. 이제부터 시작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다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법무부를 또 안 갔다 오거나, 무상급식을 안 받아본 사람들 이게 구속되면 다 끝난 줄 아는데, 지금부터 20일 동안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기소하고 난 다음에 기소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붙인 거고, 네. 그럼 유죄냐 무죄냐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결국 뭐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건 이제 재판 가서 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구속 수사를 하는 거죠. 이제 구속해놓고 그렇죠. 이렇게 수사를 걸쳐서 이제 재판에 가가지고 또 이제 다툼이 있거나 자기 이제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과정들 여기에서 이제 뭐 법리 공방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아직 좀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래도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노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영장 이제 심사를 하면서도 예. 이제 소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죄의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그것을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또한 이제 다툼 혹은 또 그것을 이제 확인해야 하는 그 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님, 그 이제 영장 실질심사 할 때도, 변호사가 이제 유영아, 손범규 변호사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영장 실질심사 때는 유영아 변호사하고 최명성 변호사가 들어갔죠. 유영아 변호사하고 최명성 변호사. 네, 손범규 변호사는 그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옆방에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한 게 어떻게 도주하냐. 그 다음에 거의 유폐되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하냐. 이 논리가 재판부에서 봤을 때 좀 허술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니 그 취미생활이 대포폰인데 아니 그 삼성동에서 나와갖고 뭐 증거인멸을 하려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인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중에서 뭐 도주 우려 없다 이 부분은 검찰도 인정해요. 사실은. 그럼요. 네. 직급이 높을수록 도주 우려가 없고 예. 직급이 낮은 사람은 도주 우려가 있고 직급이 높은 사람은 도주 우려 없는 대신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높고. 직급이 낮지만 얼굴이 알려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주를 못 하겠죠.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없죠, 지금 판단이 그럼요. 되고요. 예. 그렇지만 증거의 인멸의 우려는 매우 많았죠. 매우 높죠. 그래서 예. 검찰이 어제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서 공격하면서 한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변호사 측에서는 우리 증거인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다 증거를 대볼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둘 간의 차이가 엄청 나죠. 그렇죠. 공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네. 받은 사람은 1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5년 이상의 그렇죠. 징역.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할 때도 가중 처벌되게 되면 맥시멈이 네. 7년 6개월까지 살 수 예. 있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반란 수괴죄 뭐 플러스 뭐 뇌물죄 다 해가지고 그냥 사형이 선고된 었고요, 예전에. 깜짝이야. 그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년 선고받았어요, 뇌물 관련해가지고. 근데 물론 다 그분들은 사면을 그다음에 받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재산은 다 추징당했지 않습니까? 예, 한 그러니까, 2천억씩 그 오랫동안 버티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추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이 물론 셀 수밖에 만약에 다 인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예. 형이 세질 수밖에 없고 재산도 사실은 몰수 내지는 추징될 수밖에 없죠. 뇌물죄니까. 재산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 최순실한테 다 있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37억 원 정도라는 게 그 공시지가 플러스 그 현금이고 현재 지금 그 삼성도 자택을 원래는 내놨대요. 예. 매물로. 근데 그걸 70억에 내놨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사실은 그거 어떻게 하세요? 살려고요? 공시지가는 25억 정도인데 예. 어쨌든 간에 그 70억 정도 이제 내놨는데 그거를 박사모 회원 중에 한 분이 사실까 말까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분이 뭐 재산이 얼마가 되던 간에 그것이 만약에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역시 추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일단 그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특검은 433억, 그다음 검찰은 298억. 자, 이 중에 한 뭐 좀 다 이렇게 양보하고 한 100억 정도만 아니면 78억. 그 독일 비덱스포스에서 쏴준 78억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이니까 아까 원래 말씀드린 게 10년에서 45년 사이여야 되죠. 예.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에 2분 내까지 가중하니까 그렇지만 한번 깎아주니까 5년에서 45년까지 사이에서 선고할 수 있는 거죠. 예. 무기징역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근데 유기징역을 선택했다면 5년에서 45년까지 범위 내에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법원은 5억 이상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2년. 기본적으로 12년까지 할 수 있고 가중 처벌하게 되면 무기징역도 선고한다. 근데 5억이 12년이면 78억만 인정해도 15배인데. 뭐 그렇게까지 이제 15 직접적으로는 배면은 하지만 한 하진 200년 않죠. 그러니까 정도 사면 받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면요? 그렇죠. 느닷없이 사면 얘기를 왜 하세요? 방송 시청률 떨어지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식